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힉스 메커니즘과 하드론 대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힉스 메커니즘이란 양력, 즉 약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이며, 하드론 대기는 하드론은 핵이죠. 핵이 부서질 때 완전히 부서져서 모두 소멸해버리지 않고 다시 또 다른 핵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하드론 대기라고 합니다. 이 하드론 대기는 강력, 즉 강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상호작용과 강한 상호작용을 서로 비교 설명함으로써 흡수 엔진이 강력, 즉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힉스 메커니즘이란, 이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니까요,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어에 힉스 메커니즘 물리산책이란 검색어를 넣고 보시면은 고려대학교 최진공 교수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힉스는 영국 물리학자죠. 그래서 메커니즘 그러면은 머신, 이 앞에가 머신의 약자죠. 기계. 그래서 ISM. 기계는 어떤 과정을, 공정을 거쳐서 무언가를 산출해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힉스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핵심적인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양자가 있습니다. 냉양자, 냉원자, 초유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이렇게 명칭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냉양자, 냉원자, 초유체가 이와 같이 있으면은, 이 초유체들은, 냉양자 초유체들은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집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공간 양자 거품들을 끌어오는 거죠. 양력을 통해서, 양력의 매개입자들이 가서 공간 양자 거품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진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자, 헬륨 핵을 예를 들어서 봐보죠. 헬륨 핵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알갱이들 중에 하나를 꺼내와서 이와 같이 크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잘 보이도록요. 그래서 냉양자는 이와 같이 생겼죠. 벌써 전자가 없잖아요. 전자. 그래서 핵은 모든 힘들이 좌와 진동을 이루어야 되죠. 쿼크와 그 사이에서 글루온들이 이렇게 3대3, 물질입자와 매개입자가 3대3이죠. 물질입자인 쿼크, 매개입자인 글루온이 3대3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글루온이 그 사이에서 색을 계속 교환시켜주면서 교환 대칭을 이루고 있죠. 3대3, 여기도 3대3, 여기도 3대3, 여기도 3대3. 그 사이에서는 파이 중간자들이 또 강한 속박력으로 이와 같이 속박해주고 있고, 그래서 모두 속박이 되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또 원자가 주변에서는 살아있고, 이렇게 원자에서는 전자가 살아있죠. 그런데 극냉에 의해서 초유체 상태가, 냉양자 상태가 되면 이와 같이 전자도 핵의 격자에 잠겨서 보이지 않고, 이 냉양자가 되면 고밀도가 된다고 그랬죠. 완전 고밀도가 되면서 글루온, 글루볼이 더 생산되겠죠. 고밀도가 되니까 쿼크들의 진동이 더 심해지겠죠. 자체의 진동에 의해서. 양자들은 절대 용도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되어도 항상 진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자체의 진동만으로도 글루온, 글루볼들이 더욱 양산되겠죠. 쿼크를 진동하고 가속시키면은 글루온이 양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글루온이 방출되죠. 그래서 이 안에는 글루온, 글루볼이 넘쳐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잖아요. 대칭이 안 되잖아요. 3대3이 아니라 글루온, 글루볼들이 쏟아져 넘쳐나니까. 전자도 잠겨버렸지.
그래서 여기서 대칭도 안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이 안 맞잖아요. 이 안에서도 대칭이 맞고, 그래서 냉양자가 되면은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진다라고 말합니다. 커크를 자체의 진동만으로도 더욱 가속이 일어나니까. 진동이 잘 되니까. 글루온 글볼트가 많이 생성되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상태가 되면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냉, 양자, 알갱이 하나하나들은 이와 같이 대칭성이 깨져갖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스피는 일으키면 한 방울을 회전을 하면서 마찰저항이 전혀 없이 모든 핵들이, 에너지들을, 물질 입자들이 부족하니까 쿼크들을, 물질 입자들을 더욱 갈구하면서 더욱 속박하니까 마찰력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대칭성이 깨지면 회전을 한다고 그랬죠. 제 강의를 차근차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스피를 일으키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철저 상태가 된 겁니다. 즉, 힉스 메커니즘이란 극냉 대인각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져서 양력의 매개입자들이 공간 양자 거품들을 끌어들이는 것, 이와 같은 양력의 매개입자들이 활동이 돼서 공간 양자 거품들을 끌어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자체의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과정, 차가운 냉각 과정을 거치면서, 기계처럼 냉각 과정을 거치면서 또 매개입자들이 터널링해서 공간 양자 거품을 끌어오는 이 과정을 거쳐서 생산하는 거죠. 무엇을 생산하는 거예요? 질량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힉스 메커니즘은 이와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UFO 연구를 하면서 흡수 엔진에 있어서 이 힉스 메커니즘이 이 동력원을 쓸 수가 있겠구나. 힉스 메커니즘이 UFO 엔진, 흡수 엔진의 동력원으로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합성하면은 작용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레 끌려나가는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흡수 엔진을 모두 끌어들여서, 흡수 엔진이 공간 양자 거품을 모두 끌어들여서 주변에 찢어진 공간이 형성되겠죠. 진진공이 형성되면은, 찢어진 공간, 진진공이 형성되면은 비행체가 그 안에 들어서 비행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맞서 얽히는 공간 양자 거품과 비행체가 맞서 얽히지 않으니까 초항속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힉스 메커니즘이 UFO 엔진, 흡수 엔진은 동력원이 될 수가 있구나. 동력 원리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더욱 탐구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양력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힉스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흡수 엔진은 동력원이 될 수가 없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힉스 메커니즘이 흡수 엔진의 동력원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력의 매개자는 니크 게이지 보선으로 이와 같은데 이들은 질량이 대단히 큽니다. 질량이 86, 9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질량이 1인데 이들의 질량이 이렇게 크므로 초광석이 불가능한 거죠. 질량이 조금이라도 있는 입자는 초광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글루온의 질량은 0이잖아요. 글루온의 질량은 0입니다. 0. 이 물질 입자가 형태를 이뤘다 하더라도 글루볼이 터널링한 순간 자신들의 본연적인 속성은 글루온과 글루온으로 분리되면서 매개입자를 흡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글루온의 질량은 0인 거죠. 0. 그렇지만 매개입자는 질량은 이와 같이 커서 초항석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힉스 메커니즘이 흡수 엔진 동력원으로 쓸 수가 없다. 즉 양력이 흡수 엔진 동력원으로 쓸 수가 없겠다 이거죠. 양력은 또 힘이 미약합니다. 강력의 10만 분의1밖에 안 됩니다. 이 안에, 흡수 엔진 안에 송골매 같이 힘이 크고 빠른 C 자승으로 이렇게 속도가 빠른
힘이 크고 빠른 그 힘이 박혀있는 자잘한 다른 힘들릇에 비둘기, 참새, 종다리 등을 흡수해 올 수 있지. 여기서 약한 힘을 가진 참새가 나가서 비둘기를 포획해 올 수 있겠어요? 미약한 힘이, 아주 약한 양력이 박혀있는 전자기력들이 가득 차있는 그 모든 양자 거품들을 끌어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강력한 힘이 이렇게 시자승처럼 광속 호박의 광속처럼 강력하고 빠른 힘이 이 안에서 작동되어야만이, 즉 강력의 힘이 작동되어서 공간 양자들을 끌어와야만이 흡수 엔진이 작동이 가능하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 양력으로는 그 힘이 미약해서 힉스 메커니즘이 흡수 엔진의 동력원으로 될 수가 없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력은 강력을 가로질러 경험할 뿐이지 시스템 강력의 힘이 아니죠. 강력은 시스템의 힘이죠.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잖아요. 강력은 시스템의 힘이지만 양력은 이 힘들이 떨어져 나오거나 그 힘들이 떨어져 들어올 때, 다른 힘들이 보충되어 들어올 때 그때 나타나는 힘이죠. 그래서 양력은 강력을 가로질러 경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그와 같이 양력이 강력을 가로질러 경험한다 이 말을 한번 알아보죠. 양력의 대표적인 예가 베타 분계라고 합니다. 베타 분계. 그래서 그 베타 분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그 양력들이 작용하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핵을 키웠으면 헬륨 핵을 더욱 키웠습니다. 베타 분계란 이게 어커크와 다운 커크가 두 개가 있죠. 이게 중성자죠. 그런데 이 다운 커크에서 전자 하나와 마이너스 값 전자 하나와 전자 중성 미제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때 양력의 매개입자인 이크 게이지 보손이 작용을 합니다. 이 다운 커크 물리량에서 전자 반 중성 미제가 떨어 나오는데 이때 양력의 매개입자가 발동이 되면서 매개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운 커크가 어커크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어커크죠? 커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커크가 두 개가 되고 다운 커크가 하나로 되었죠. 그게 양성자입니다. 즉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해랑 플러스 일값자가 추가되겠죠. 이와 같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이 핵들이 안정되는 거예요. 다른 핵에서 그 핵들이 안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 시스템은 항상 균형, 조화,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력이 이와 같이 떨어져 나오고 들어온 것도 결국은 힘의 논리죠. 그 핵 시스템이 더욱 안정되려고 일어나는 현상이죠. 강력의 조화 대칭이 그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은 말 그대로 강력한 대칭, 조화, 균형, 안정 시스템의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힘들이 균형이 딱 맞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베타 분계에서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죠. 다음 커크가 어커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양력은 강력을 가로질러서 그 힘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양력은 강력을 가로질러 그 힘들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베타 분계에서 봤듯이 양력은 강력을 가로질러서 그 힘들이 떨어져 나오거나 또는 그 힘들이 떨어져 들어올 때 그때 일어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력은 매우 미약한 거죠. 강력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거죠. 강력 시스템에서 좀 떨어져 나오거나 좀 떨어져 들어오거나 그러면서 자신들이 안정되려고 조화 진동자
균형 시스템을 복원하려고 떨어져 나오고 들어오는 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미약한 거죠.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양력은 강력을 가로지로 경험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힉스 메커니즘, 즉 양력에 의해서는 흡수 엔진이 그 동력이 될 수가 없겠더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드론 핵대기 강력의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을 살펴보죠. 하드론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봐보죠. 핵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핵 강력의 대칭 조화 시스템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살펴보죠. 태양 등 항성에서 태양도 항성이죠. 별과 같은 항성일 뿐이에요. 가까이서 보니까 큰 태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와 같이 태양과 같이 큰 항성에서는 수소가 핵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헬륨 핵으로 되는 거죠. 자, 수소 핵은 이와 같이 헬륨 핵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수소 핵은요, 헬륨 핵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아니, 수소는 양성자 핵 이거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은 전체가 크기 때문에 고압이 일어나면서 중력이 커서 고압이 일어나고 거기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핵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소들이 타면서 결과적으로 이 헬륨 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헬륨 핵으로. 이 수소 핵들이 뭐 삼중수소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 헬륨 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핵들이 하나에 떴던 핵이 여러 개의 핵들이 뭉쳤죠. 그래서 융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뭉칠까요? 왜 뭉칠까요? 왜? 핵들이 왜 이렇게 뭉칠까요? 주변에 고온 고압이 되니까 열이 뜨거워지니까 뭉친 거예요. 왜 뭉쳤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이 의인화해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의인화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압 고온에 의해서 이 핵들이 붕괴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커져가지고 이 핵들이 운동량이 커지니까는 이 속방력들이 깨져 나가는 거예요. 이 속방력을 위해서 운동량들이 깨져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핵이 붕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이렇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웃하는 수소에게 우리가 고압 고온 때문에 운동 에너지들이 커져가지고 열 운동 에너지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몸이 신체가 지금 다 망가져서 붕괴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지켜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속방력을 더 크게 키우자. 그 속방하는 힘을 더욱 크게 키워야 저 운동하는 에너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와 같이 이웃하는 수소에게 말을 하자. 그 수소도 입장이 똑같으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 뭉치자. 우리가 뭉쳐야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삼중수소 등 과정을 거치면서 이와 같이 헬륨 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그 핵력이 커졌죠. 이제 핵이 4개나 있으니까 그 속보하는 핵력이 훨씬 커진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에너지 운동량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 핵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수소 핵은 점점 줄어들고 수소는 줄어들고, 그래서 태양은 지금 점점 수소가 고갈돼 가고 있는, 수소를 소진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더욱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 헬륨 핵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더 뭉쳐야지. 이러면서 탄소 핵으로 뭉칩니다. 또 이와 같이 철을 향해서 계속 뭉쳐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뭉쳐 나가는 힘이 뭐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핵 자신이 대칭 조화 시스템을 지키려고 그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야지. 망가져갖고 엉망진창됐어. 그래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은 그 대칭성이 깨지면 반드시 대칭성을 복구하려고 하더라. 그 원리인 거죠. 그래서 냉헬륨 핵에서 대칭성이 깨지니까 다시 대칭성을 복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자 가속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 가속기란 원자들의 양성자나 핵들을 서로
충돌시켜서 그 원자가 핵 구조를 살펴보고 그 에너지량들을 살펴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에서는 광속에 99.9995%까지 가속을 해서 그 핵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번에 소개드렸던 이 책이죠. 책인데요. 그 저자가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들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한 네더만, 또 페르미 입자 물리학 연구소 유일원 물리학부 부장이라고 그랬죠. 페르미 연구소 유일원 물리학부 부장. 이 두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잠깐 그 순간을, 입자들이 충돌하는 그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붕괴되어 나가면서 이크 게이지 보선이 개입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싶어 한 건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탐색기에서 나타난 사진입니다.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부서지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이와 같은 부분을 탐색기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탐색기에서 포착된 그 보면들은 곡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 그러죠. 입자들이 붕괴되어 나가면서 이렇게 직선도 나타나고 곡선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속기, 둥그런 가속기 내부는 굉장한 전자기력이 형성되어서 있으므로 그 힘으로 가속되므로 엄청난 전자기력이 발생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게 휘어진 이유는, 곡선이 깨진 물질들이 가면서 휘어진 이유는, 전하량이 많은 입자들은 이 전자기력에 영향을 받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휘어진 거예요. 이 직선에 가까운 선들은 전하량이 없거나 작은 그 파편 입자들이고요. 깨지면서 나오는 파편 입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놓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깨진 입자들이 깨져서 붕괴돼서 없어지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다시 재속박되어서 핵을, 즉 하드론을 다시 구성하더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력이 얼마나 자신의 핵 대칭 조화 시스템을 지키려고 복원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써놓은 얘기를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죠. 이 충돌하는 순간 강한 상호작용이 주도권을 쥐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든 다른 힘들에 비해서 힘은 강력하니까. 다른 힘들은 뭐 전자기라든가 다른 힘들은 상대할 수도 없는 그만큼 강력한 힘들이니까 강력의 상호작용이 주도권을 쥐면서 진공 자체가 충돌 지점 근처에서 갈갈이 찢겨지기 시작한다. 커크와 반커크 그리고 글루온 짝은 주문에 걸린 듯 충돌로 격한 에너지에 의해 진공에서 뜯겨져 나오고 핵이 뜯겨져 붕괴되고 부서져 나오고 이 말이죠. 창조 순간과 유사한 플라스마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플라스마 고온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전해량들까지 붕괴되면서 굉장히 고온이 되겠죠. 충돌 지점에서 도망자를 체포하는 경찰의 긴 보조봉과 같은 줄무늬를 형성한다. 좀 전에 그 줄무늬들 봤죠? 줄들, 휘어지고 직선이 간 줄들. 그 줄들은 입자들이 붕괴되어 튕겨나가는 궤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입자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파이온이 추적자와 같은 추적에서 포획해서 잡으려고 하는 파이온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해방된 커크는 새로운 물질과 반물질을 이루는 혼란 속에 속박된다. 해방된 커크, 이 커크죠. 커크들 3개씩 있는 거 물질입자 커크라고 그랬잖아요. 이 커크들이 강한 속박력에 의해서 항상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탈옥을 했다, 이 감옥을, 이 속박력을. 강한 충돌에 의해서 부서지면서 잠깐 탈옥을 하지만은 건이어서 재속박되어 버린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곧 모든 커크와 글루온이 포획되어 새로운 파이온, 양성자, 중성자들로 반환된다. 그래서 핵이 재구성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크 탈옥은 곧바로 끝난다. 탈옥은 잠시 감옥을 벗어났다 다시 포인트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핵이 재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온 양성자, 중성자들이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드론 핵대기죠. 핵대기. 그럼에도 탈출한 쿼크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탐색기, 아까 컴퓨터들 탐색기에서는 그 궤적들이 남아있었죠. 어떤 사람은 직선, 어떤 사람은 곡선, 이와 같이. 그래서 컴퓨터니까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잘 정의된 입자들의 충격파, 곧 앞에서 언급한 젯은 그 대부분 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 충격들이 일어나면서 그 입자들을 잡으러 포획하러 가는 그 선이 파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업커크와 반업커크가 탈출했던 방향으로 공간 속을 흐른다. 그 모습을 포착해서 탐색기가 아까와 같은 그런 곡선으로 잡아냈다. 그 선들을 잡아냈다. 그 말이겠죠. 그 젯들은 해방된 커크가 가지는 에너지의 전부를 실어 나른다. 그러겠죠. 그 에너지들이 튕겨져 나가고 재속박되어 오는 흔적들이니까. 젯은 쿼크 뚜렷한 추적자이다. 아까 선들을 말합니다. 곡선, 직선. 그와 같은 흔적들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는 미세한 영역은 감싸는 거대한 입자 탐색기들을 통해 서 충돌 후 사건의 구조, 잠시나마 자유를 자축하는 쿼크들의 행동을 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자들의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궤적이 어떻게 남는가, 쿼크가 어떻게 재속박되는가 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입자 가속기에서도 그 짧은 순간에 재속박되는 이유가 뭐죠? 입자들이 재속박돼서 핵을 다시 이루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핵 강력의 대칭성이 깨지면 조화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그 강력 시스템의 그 강한 힘, 대칭성을 다시 복구하는 그 강한 힘,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자 가속기에서 그와 같은 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드런덱이 핵은 다시 재구성되더라 이겁니다. 그만큼 강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강력의 크기가 이와 같이 빠르니까 엄청나죠. 광속 봐요, 광속. 자, 이제 우리가 흡수 엔진에 있어서, 냉양자에 있어서 핵력, 강력 시스템의 복원이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죠. 냉양자들은 그 대칭성이 깨졌다고 말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핵의 내부 상태가 엉망이죠, 실은. 조화 진동 상태가 아니라.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 입자 하나하나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회전하며 유도하는 핵들과 상호작용도 할 수 없으므로 서로 에너지를 갈구하려고 달라고 그러면 누가 핵을 주겠어요? 에너지를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마찰 저항도 전혀 없이 독립적인 상태에서 안정하게 돌죠. 안정하게 회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실은 안정한 게 아니죠. 내부 사정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대칭성, 조화 균형이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칭성이 깨졌기 때문에 회전을 하고 스핀이 일어나는 것이고,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스핀이 일어납니다.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스핀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흡수 냉양자 상태에서 이 핵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가지고 다시 대칭 조화 시스템을 이루고 싶지만은 물론 이 터널링에서 양자 거품을 흡수할 수가 없죠. 물질 입자들이 부족하니까 물질 입자들을 가져와서 다시 이와 같은 대칭 시스템들을 이루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질 입자가 없으니까. 터널링을 하자니 핵의 강한 속박력이 꽉 속박하고 있으니까 터널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냉양자 상태에서 스핀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드디어 터널링을 해서 흡수 엔진이 작동되는 그 부분을 살펴보죠. 우리가 14강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흡수 엔진에서 작동되는 그 근본 원리니까 한번 살펴보자. 흡수 엔진 냉연기화 상태에서 작동되는 그 원리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는 해그 시스템이죠. 그리고 실험이고, 실험인데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험을 부인할 수 있나요? 자, 초유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인력과 청력이 서로 교차하면서 파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파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힘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냉연기화 상태에 있을 때는, 초유체를 막 이룬 냉연기화 상태에 있을 때는 힉스 메커니즘이 작동되겠죠. 자신들의 그 힘을, 약한 힘을 여기에 매개해서 공활양자를 풀어서 자신의 질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장화 공급을 강하게 할수록 그와 같은 양력들이 활동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왜? 강력의 힘들이 모든 힘들을 다 제어하고 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력이 소멸됐다는 것은, 인력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에서 핵 안의 글루온과 글루볼이 증가를 해가지고 강력, 속박하는 힘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지금 뼈쪽을 솟아나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양력자들이 작용을 하기 힘들겠죠. 강력의 힘이 워낙 강대해져 버리니까 속박만 하려고 그러지, 설령 흡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도 덜 일어나겠죠. 힉스 메커니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덜 일어나겠죠. 양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점점 강력이 모든 힘들을 압도해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장을 더욱 공급해주자 드디어 보스노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에너지를 연쇄적으로 흡수 합성하는 그 작용. 그래서 겉보기 폭발. 에너지를 흡수 합성하니까 냉경에서 자신도 상대운동이 일어나서 빠져나가고 튕겨나가겠죠.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오고 가고 그러겠죠. 상대방을 당기면 나도 끌려가죠. 그와 같은 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것도 강력의 작용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강력 글루온이 터널링하면서 양자 거품을 연쇄적으로 강력하게 초신성처럼 강력한 힘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겉보기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겉에서 보기에는 꼭 폭발같이 보이겠죠. 파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흡수 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냉양자, 흡수 엔진은 냉양자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과정을 지금 쭉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냉양자의 강력에 의해서 흡수 엔진이 작동될 수밖에 없겠더라 이 말이겠습니다. 여기서 자글 효과가 일어나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글 효과, 글 효과. 자기장에 의해서 프랑크 상수가 더욱 커지고, 그 프랑크 상수를 삼킨 글루볼이 그 힘을 이용해서 강하게 속박되면서 터널링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 힘을 극복을 해서 글루볼이 터널링을 해서 공한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와 같은 흡수 합성의 작용이 일어나므로 병체의 주변에는 진진공이 확실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모두 강력의 대칭성이 깨지면 자신들이 대칭성을 복구하려고 일어나는 원리 때문에 이와 같이 현상들이 일어나므로, 강력은 이와 같이 시자승이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와 힘으로 모든 것을 흡수 합성해서 병체 주변에는 진진공이 생겨서 그 안에서 병하는 결과가 되겠죠. 초광석이 가능하고, 즉 강력의 대칭성 깨짐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원리인데, 강력의 대칭성이 깨지면 만물은 역학적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냉양자에서요, 문턱 진동수 이상의 자기장을 공급해야만이 보스노바가 유발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글 효과고, 이는 살아있는 강력이죠. 강력이 터널링해서 그 힘이 끊겨져 버리면, 속박력이 끊겨져 버린다면 그건 핵폭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재난적이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살아서 연결되어 있는 강력의 터널링 의미하죠. 살아있는 강력이 터널링해서 공간영역 거품을 흡수 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강력이
흡수 엔진이 동력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